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함께 최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사토크 톡까놓고 톡입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민국 진주시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어서 윤성관 진주시의회 의원님도 출연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자체장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한 증표를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그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이 상품권은 현재 지역경제 흐름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패널과 함께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관 의원님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떻게 산생하게 된 건지 배경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 회원들 간에 돈 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공동체 화폐, 즉 대안화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199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대전시의 지역 품앗이 한밭 레츠에서 노동력 교환 수단으로 사용된 공동체 화폐가 두루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사랑 상품권이었죠. 이후에 지역화폐,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상품권 등이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5월 달에 그의 법적인 근거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최민국 의원님,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제 수단이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 상품권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지만 네. 그 차이점은 발행 주체와 그리고 사용처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면 그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는 발행 주체가 정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의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 상권 활성화구역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즉 발행 주체는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차이가 있고, 또 사용처 측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큰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통시장 위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윤 의원님, 이 진주시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현재 발행 규모와 가맹점, 그러니까 사용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진주시는 2019년 8월 13일 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진주사랑 상품권 지류 10억 원을 발행했고요. 네. 2023년도에는 총 760억 원의 진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는데요. 이 중에 모바일 상품권이 727억, 지류 상품권은 3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는 7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추가로 한 6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발행 금액이 작년도에 동일한 760억 원이 되는 거죠. 또한 진주시는 2019년 7월부터 진주사랑 상품권 유통 가맹점을 모집해 왔습니다. 네. 현재 약 3,740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께 질문드리면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그 혜택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의 경우 어떤 지자체가 발행 규모가 크고 또 혜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경남 같은 경우는 2024년 18개 시군에서 8,935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8,661억보다 2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발행 규모별로 보면 지역에서는 양산시가 2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거제시 1,600억 원, 밀양시 850억 원, 그리고 저희 진주시는 760억 원, 창원시는 700억 원 순입니다. 네. 군지역의 경우에는 고성군은 290억 원, 거창은 217억 원, 창녕은 214억 원 등이 됩니다.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품권 할인율은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을 10%를 적용하고요. 네. 이 밖의 지역에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7%에서 10%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 의원님,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또는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올해 국도비 예산 편성은 얼마나 됐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진주시가 작년에 진주사랑 상품권의 예산이 86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2억이고 도비가 1억 8천, 그리고 시비는 7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61억 원이 우리 편성되어 있고 네. 여기서 국비는 10억, 도비가 2억 2천, 그리고 시비가 49억 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발행 금액은 각각 760원으로 동일하지만은 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진주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및 지류 상품권의 할인율을 보면은 10%에서 7%로 감소하였고 네. 진주형 배달앱 전용 상품권은 15%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계속 혜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만큼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최 의원님,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판매율과 회수율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먼저 그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 상품권의 판매 규모는 2018년 전체 4천억 원에서 네. 2023년까지 오면서 20조 9천억 원으로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우리 진주시의 경우는 2019년 9월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2,87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2019년 최초 발행한 지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관련 조례에 따라 발행한 날부터 5년간으로 지난 9월 30일까지였거든요. 2019년 기준 지류 상품권의 회수율은 99%에 달합니다. 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까지 진주사랑 상품권의 누계 환전율은 89% 정도 됩니다. 네. 자, 윤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최민국 의원님께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5%에서 10%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혜택이 있죠. 게다가 지자체에서 정책적 지원과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 덕분에 상품권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음식점, 소규모 상점, 다양한 음식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혜택과 편리함이 결합된 진주사랑 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올해 경상남도의 지역화폐 정책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지역사랑 상품권 말고도 온라인 전용 사랑 상품권, 지역 맞춤형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쓰임이 다른 걸까요? 예, 우선 그 온라인 전용 상품권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패턴이 증가하면서 네. 또 배달 문화에 대응하기 위하고요. 그리고 또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는 그 공공형 배달 앱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입니다. 저희 진주시의 경우는 공공형 배달 앱인 그 배달의 진주 정용 상품권의 경우에 네. 지류형 상품권과는 달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는 무려 15%까지 할인율을 적용하여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 상품권을 활용하시면 좀 더 큰 혜택을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권은 말 그대로 그 특정 지역의 그 안에서 우리 소비가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또 소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특화된 상품권을 말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 우리 도내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 그리고 청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청년 소상공인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키즈 카페 그리고 산후조리원 등에서 어린이 다중 지원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화 전용 상품권을 또 발행하기도 합니다. 예. 네. 일단 지금까지 의원님 두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반면에 정부에서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그렇지만 투입되는 재원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을 운영하는 데 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제는 기본적으로 성수 효과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비율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성수 효과입니다. 성수 효과는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총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진주사랑 상품권을 보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 할인액을 보조해서 지급하면 지역민은 이 상품권을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구입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진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행한 금액의 대부분이 지역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최소 예산에서 10배 이상을 지역에 쓴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전체를 보면은 효용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자체들에게는 지역에서 발행한 지역 상품권이 지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상당한 큰 효과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역 사랑 상품권은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온라인 마켓이나 대형 마트에 빼앗기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에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작년에도 전액 삭감이 추진되어서 올해 배정된 금액은 전국 예산 기준으로 3천억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을 단순히 3천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 총액과 비교해야 됩니다. 네. 2025년 국가 예산은 677조 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지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이 예산은 꼭 살려야 한다. 또한 투입되는 재원이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추경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이 발생했을 때 국세 수익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8조 6천억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상당 부분이 불용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또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당 부분 교부세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이 매우 힘듭니다. 현재 정부는 세금 감면 정책 등으로 대기업 위주,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네. 다른 지역을 차별화하는 지원, 우리 같은 중소도시 이런 데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차별되는 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민국 의원님.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 지자체 입장과 상당히 또 다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 상당수가 지역사랑 상품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이제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있어 국비 지원 중단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시민들께서 많이 찾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말씀하신 그 여당 소속 그 지자체 장님들 또한 그 시민들이 가계 부담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또 골목 상권 활성화 등 여전히 그 순기능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또 반대나 유보 입장에 있는 그 여당 소속 지자체 장님들 역시도 지역사랑 상품권의 혜택이 일부 업종에 그 편중된다든지 그리고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그 공존한다라고 의견도 함께 또 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는 아무래도 국민 전반의 경제적인 효과를 또 검토하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을 할 것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내의 그 내수 경제 활성화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인 그 국비 요청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요. 또 현재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인근 지자체 간 예산 규모의 경쟁 구도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은 상품권 발행량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중앙부처에 그리고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윤 의원님, 이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재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 경기권에 비해 지방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게 어려운 상황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혁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 특히 경기도 중심으로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권은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에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인 광역시에 비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은 지역 소멸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서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지역의 소비가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얼마 전에 박대출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경기도와 인천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이걸 차별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을 봤고요. 방금 우리 윤성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모든 지역에 고루고루 분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의 최근 5년간 국비 지원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전체 예산의 30% 가까이가 수도권인 경기도와 그리고 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이러한 지적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지자체 간 여건이 어렵다 보니 저희 진주시의 경우도 원래는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던 것이 현재는 7% 할인율을 인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참여 유입도도 사실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는 용어도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피해는 결국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또 돌아가는 그 피해로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 균형적인 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수혜 계층이 한정된다는, 그리고 또 하나가 소비 외 지역 유출을 막아서 인접 지자체 경제도 위축시킨다는 지역도 함께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이 인접 지자체의 경제를 위축시킨다라는 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온라인 마켓으로 소비가 유출되는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같은 상품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지역에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저렴한 가격의 온라인 마켓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온라인 마켓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저도 후자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나가야 된다. 특히 세수 확보가 어려운 지방, 특히 우리 같은 진주의 중소도시 같은 이런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민국 의원님, 일단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세금을 사용해서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효과가 좀 없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예,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예산 편성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네.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에서도 결국은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방법론을 달리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상품권 국비 지원의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이 좋은 광역 대도시 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그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는 없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상품권 국비 지원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라는 일단 판단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는 것보다 취약계층 및 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그 특정 업종의 소비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역 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뭐 주유소, 병원, 뭐 이런 특정 업종에 이제 편중되어 사실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또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결국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즉 그 기본 소비 금액 외에 추가적인 우리가 소비 창출을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정책을 경험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판단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관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고금리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부채를 늘려 현재 부채 비율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최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5%에 불과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 규모는 1996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IMF 시절에 1998년 당시에 GDP가 783조 원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 그때보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2.5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2023년에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2024년에도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단 2%만 추가해도 약 40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수 결손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 침체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3천억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쿠팡, 11번가, 옥션 등 대형 온라인 마켓과 배송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지역 상권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정책 중 하나가 지역사랑 상품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국회는 전액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해주시죠. 예, 전국적으로 고금리 장기화와 그리고 원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 가운데 네. 오늘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재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시며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 정책에 대한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나은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또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또 국가에서도 갑자기 그 지원 중단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찾아내고 보완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가계소득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소상공인들께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수많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또 오늘 말씀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앞으로의 상황도 결국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핵심 소비 패턴을 정확히 찾아내고 또 분석하고 그 지역에 맞는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또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경제와 지역 상권,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왔던 지역사랑 상품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 과제를 안고 있지만 실제 창출되는 효과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지역 상권은 어떻게 지켜나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하노크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